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그토록 배터리를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페이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트렌드가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요 네이처 에너지의 논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이런 기사들이 막 떠서 제가 얼른 이것을 따끈따끈하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상에서 요걸 바로 인용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기사를 읽었을 때는 마치 당장 20%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이,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도 달아주셨지만 기사를 확인하시고, 근데 다시 지금 기사를 보니까 5년에 20%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히 이게 기사가 나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서 그 뒷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업데이트된 기사를 다시 보더라도요, 5년에 걸쳐서 20%를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이미 개발이 5% 정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코발트를 없애는, 완전 코발트를 없애는 것은 빠르면 내년 혹은 늦어도 3년 안에 이미 달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역시도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렸듯이 테슬라 임원진과 배터리 관련 연구원이 나와서 영상을 찍어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때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하루에 1300만 개의 셀을 생산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나소닉이 바로 그 뒤에 부정을 했죠. 그 다음날. 그때도 만약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었으면, 또 미리 이렇게 사과하는,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이렇듯 수치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파나소닉도 입지가 이게 위협을 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한 정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소개시켜주신 유튜버분의 식견과 이런 정보 전달과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버릴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이고, 왜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정치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오가는 이유가, 파나소닉이 지금 입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LG화학과 CATL, 중국의 CATL과도 계약을 맺어서 지금 파나소닉을 압박하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이미 초기 로드스터를 만들 때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테슬라는 배터리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전략을 이미 초기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벤더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과 CATL을 지렛대 삼아 파나소닉을 압박하는 거고, 역시 파나소닉이 LG화학에 비해서 테슬라가 원하는 물량과 퀄리티를 못 맞출지언정 버리진 절대 않을 겁니다. LG화학이 만약 잘 나가게 되면 LG화학과 CATL을 압박하는 용도로 파나소닉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팩만 자기가 만들지 셀은 누구한테 받아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건 많은 양의 저가의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받든 이 친구한테 받든 이 친구한테 받든 사실 테슬라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전략은 이 3사가 치고받고 싸워서 치킨 게임을 해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양질의 배터리를 싸게 받는 게 목표인 거지, 누구한테 독점적으로 얽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애플과 비교를 하는데, 애플은 실제 자기가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다 모아다가 심지어 그걸 조립하는 것도 중국에서 다 이제 조립을 하죠.
그러니까 애플은 디자인과 관리 감독만 할 뿐 실제 생산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는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시키는 게 사실 더 편한 거지 자기가 만드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부단히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세계 공장에서 기가 상하이에도 이미 배터리나 파워트레인 팩토리 쉘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프로덕션 하는 쪽에 인원이라든지 장비 및 이런 것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에도 공장을 짓고 있죠. 기가베를린에서도 역시 배터리 공장을 거기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텍사스 공장도 지금 여기서는 모델 Y와 모델 3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생산할 예정인데 지금 이 공장 부지를 보면은 다른 공장 부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가 더 잘렸는데 이 밑에도 다 텍사스 공장 사이즈인데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텍사스 공장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겠구나라고 예측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다른 유튜버 분들과 의견이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의 기술에 비해서는 배터리 기술이 저는 좀 더 쉽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해서 대량 생산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주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 정도를 막 따라잡을 수준 혹은 그 절반 수준도 아닌 한 10% 2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배터리 시장에 약간의 10% 20% 정도의 이제 물량을 투하해서 배터리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기존의 배터리 업체를 다 잡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지상과제 그거 딱 하나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LG는 작년에 지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한테서 배터리 가격을 올려서 받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배터리를 증산하려고는 하지만 그 배터리 가격이 빨리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계획들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다들 LG화학은 올해 말까지 100기가와트아워 정도를 가뿐히 넘기려는 지금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CATL도 엄청난 증산이 다 예정되어 있고 파나소닉 역시 이제 기존의 기업 팩토리 1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야기도 있죠. 테슬라의 본래 플랜을 보면은 그게 최종적으로는 150기가와트아워 정도입니다. 하루에 셀을 1000만 개 이상 생산이 많이 이런 설왕설래가 오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30%만 완료되어 있고요. 근데 이 배터리 업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이 생산을 했을 때 물량이 과잉됐을 때 그걸 누가 받아주냐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예정대로 이렇게 빨리 실현시킬지에 대한 배터리 업체들이 그런 증산 계획이 예정대로 팍팍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것을 좀 이니시에이션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쿡쿡 찔러가지고 배터리 시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V3 슈퍼차저를 방문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집 근처에 V2 슈퍼차저가 너무 길어서 좀 가서 V3를 결국은 충전하게 되는데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 충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단 몇 분이었는데도 그러니까 V3 슈퍼차저가 V2 대비 사실은 몇 분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속도가 빠르더라도 그거 맥시멈 파워를 낼 수 있는 건 초기 구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기사에도 잘 알려졌듯이 실제 세이브되는 시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 몇 분 빨라지는 것도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채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조금 채워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한 7, 80% 채우면 나오다 보니까 그 체감은 더 컸습니다. 이렇듯 전기차는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제가 테슬라를 산다는 것은 테슬라의 생태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슈퍼차저나 소프트웨어, OTA 같은 업데이트, 그리고 전기차, 이런 3박자를 완벽한 플랫폼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현재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과연 수년 내에 테슬라를 따라올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더 테슬라보다 마감도 좋고 배터리 업체들과 쿵짝쿵짝 잘해서 좀 더 나은 차를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 사람들이 결국 전기차를 구매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다른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 말고는, 물론 다른 브랜드, 다른 내연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실 수 있으시나, 기존의 전기차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서 다른 전기차를 타다가 테슬라를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최대 강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말고는 향후 몇 년 동안 이 많은 배터리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업체들과 테슬라의 어떤 신경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금이나마 생산하려 하는 것이지, 이 업체들을 뭐 당장 다 지금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패신저 EV에 대한 수요는 뭐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죠. 이렇게 파란색 곡선이 크게 늘어날 텐데, 이때마다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씩 그 배터리 가격을 올려받으려고 할 텐데, 이 시장에서 10%에서 20% 정도의 배터리만 테슬라가 담당을 해줘서 가격을 조절하려고 든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안정적이라고 이퀄 사실 싼 가격이죠. 그런 배터리 가격을 유지하는 용도로 테슬라는 지금 생산을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